안녕하세요. 맨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전기차는 왜 필요할까? 애플은 왜 전기차로 가려고 할까? 친환경 때문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로의 전환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아래 기사에 보시면은 ESG 경영 최우선 과제로 환경 부분을 강조한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ESG 중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67.4%인데요. 따라서 주요 기업들은 ESG 중에서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은 의견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 청정에너지에 2조 달러 투자 등 친환경 정책에 역점을 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요 공약이죠. 특히 환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탄소 배출 관련 이슈인데요.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2050년, 독일은 2045년, 미국은 2050년, 일본은 2050년, 우리나라는 2050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중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전기차로의 전환입니다. 아래 뉴스를 보시면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소식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2035년부터는 전기차만 팔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전기차가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외부 환경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산업혁명부터 좀 다뤄야 돼서 좀 길고 지루할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산업혁명이 1차부터 4차까지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의 경우에는 에너지는 석탄을 주 원료로 했고요. 주요 디바이스는 증기기관입니다. 주요 산업은 방직이고요. 네트워크, 이거를 널리 전파하는 방법은 철도를 이용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주요 패권 국가는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도 주요 관광지나 주요 도시로 성장한 그 도시들은 다들 이때 산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도시입니다. 2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산업은 석탄에서 석유로 발전이 됐고요. 주요 기구는 자동차, 따라서 주요 산업도 자동차가 핵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트워크는 당연히 고속도로를 통해서 여러가지 물건들이나 이것저것들을 전파를 했고요. 패권국가는 이때부터 미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3차 산업혁명은 어떨까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아마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을 텐데요. 주요 에너지는 석유에서 가스도 이제 좀 더 추가가 되었고요. 주요 기구는 PC,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주요 산업은 IT,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확산을 하고 있고요. 패권 국가는 이때 미국과 일본이 크게 전쟁을 치렀으나 미국이 압도적으로 일본을 압살해버렸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일본의 고유한 특성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좀 다룰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ESG 중 환경의 중요성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무한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왜 그동안 집중을 받지 못했냐면,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의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석유는 100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한 90은 내가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100을 들여와도 내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게 한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을 받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가 있죠. 그러니까 낮에는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밤에는 얻지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밤에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집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알기로는 석유만큼의 에너지 효율을 뽑아낸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기구는 자율주행이 있고요. 주요 산업은 AI, 요즘 챗GPT가 가장 화두로 나오고 있죠. 다음은 인터넷의 확장입니다. 패권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싸우고 있죠. 이렇게 산업혁명은 우리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끔 발전해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앞에서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가지를 조금 짧게나마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과 인터넷 확장을 좀 더 깊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율주행과 인터넷 확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의 확장인데요. 인터넷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는 군사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선 인터넷이 나왔고 지금은 무선 인터넷으로 쓰고 있죠.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다들 인터넷 하려면 PC방 가서 거기서 인터넷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카페에서 노트북 들고 무선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자기 업무도 보고, 그리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점점 더 확장해 왔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확장을 해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곧 그들에게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은 기업을 지칭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의 이런 시간들은 그들에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예로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구글은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광고 업체들한테 돈을 받고 있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 광고 보는 시간을 돈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의 시간은 곧 돈이 된다는 건데요.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의 이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시간을 다 확보한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운전할 때. 우리가 운전할 때는 아직 폰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 우리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잘 때. 당연히 잘 때 우리가 핸드폰 보지 않죠? 세 번째, 인터넷이 안 터질 때.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잘 겪지 못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나가도 인터넷이 안 터지는 지역도 많고요. 사막도 그렇고 극지방도 그렇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면 당연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해결을 하면은 곧 이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들은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운전할 때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잠잘 때는 AI, 인터넷이 안 터질 때는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본 기술이지 않나요? 현재 일론이 그리고 있죠. 하지만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 믿을 수 있으십니까?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부품수를 비교했는데요. 일단 전기차는 엔진이 없죠. 그래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부품수가 차이나면서 내연기관차의 2만 개의 부품보다 약 50% 작은 1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코딩 자료를 하나 제시해 드렸는데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결국 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계산이 뭔가 수식도 많고 뭔가 여러 가지 고안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부품이 많으면 당연히 이 계산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을 구동할 때는 결국 이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차를 움직이는 부품수가 많으면 언제 어디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됐는 건지 하나하나 고치기도 어렵고 코딩이 다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연기관은 건드려야 될 게 많아서 자율주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카 출시 소식이 몇 년 전에 나왔죠. 제가 아래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비밀리에 개발하는 애플카 출시 2026년으로 늦춘다. 여기서는 뭐 26년으로 늦춘다는 소식이 아니라 일단 애플카가 출시한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애플 생각해보면 뭐 스마트폰 만들고 뭐 노트북 만들고 이런 기업인데 왜 자동차를 만들까요? 왜 애플은 전기차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차이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는 엔진이 없죠. 내연기관은 여태까지 엔진, 즉 기계공학, 하드웨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각광받던 인재들은 기계공학 인재들인 거죠. 우리 뭐 전화기라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전기, 화학, 기계공학, 취업 3대 깡패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산업에서는 기계공학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딩을 다루는 그런 전산 쪽 분야가 화두에서 높은 임금도 받고 집중을 받고 있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AI,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인데요. 전기차, 즉 하드웨어는 잘 만드는 기업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루머가 떠돌았는데요. 뭐 애플이 현대와 손잡는다라는 루머가 떠돈 적이 있는데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폭스콘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잘 만드는 업체한테 우리 애플카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강한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애플 생태계 구축이었는데요. 애플은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생태계로 가지지 못한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전기차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자율주행 그거 과연 쉬울까요? 자율주행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잘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서 막 떠들고 있죠.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4, 레벨 5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등급을 나눈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론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급 구분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다음 편에서는 자율주행이 왜 테슬라가 압도적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